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69 김복순입니다. 매일 새벽이면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외롭고 몸도 굳을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골목에서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거지 할망구, 더럽게 여기서 뭐해? 순간 당황했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뛰쳐나와서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얘야, 저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저런 건 거지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손수레를 끌고 나와 종이박스를 하나둘 담고 있었어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폐지를 줍는 건 돈 때문이 아니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몸이 굳고 외로워질까봐 시작한 일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치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한우집 앞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는데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거지 할망구, 냄새 나니까 저리 가. 손에 쥔 노끈이 풀려버렸어요. 박스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더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여기 오지 마. 손님들 다 도망가겠다.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한우집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여사장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아이를 말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 심한 말을 했어요. 민수야, 저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런 건 거지들이나 하는 거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냥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사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여사장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서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이 당겼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제가 작게 말했지만 여사장은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남의 가게 앞에서 이런 지저분한 짓 하지 마세요. 손님들 다 떨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옆에서 박수까지 치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혼내주네. 더러운 할망구.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70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여사장이 어리둥절해서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곧게 세우고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건물 관리인 최 씨의 번호였습니다. 최 씨, 지금 당장 1층으로 내려와 주시오.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 여사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뭘 하려고 그러세요?
경찰 부르시게요? 주변 사람들도 궁금해하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숨을 헐떡이며 관리인 최 씨가 뛰어왔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건 아니시죠? 무슨 일이신지. 여사장이 큰 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이 할멈이 매일 우리 가게 앞에서 폐지를 주워서 손님들이 다 피해 간다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관리인을 바라봤습니다. 최 씨, 그 서류 보여주시오. 관리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건물 등기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사장과 주변 사람들이 무슨 서류인지 궁금해하며 목을 빼고 봤어요. 저는 그 종이를 한우집 카운터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건물 소유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복순, 바로 제 이름이지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등기부에는 분명히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여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이도 엄마 뒤로 숨으며 작아졌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폐지를 줍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고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저를 거지 취급했지요. 여사장의 남편이 급하게 가게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여사장의 남편이 아내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사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선을 넘으셨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사장 부부를 바라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서 장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의와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어요. 여사장은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갔어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시와 비웃음 대신 존경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사장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겠지요. 그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저는 거음 우물의 모든 세입자들을 1층 로비에 불러 모았습니다. 카페 주인, 꽃집 부부, 학원 원장, 미용실 사장, 그리고 한우집 여사장까지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정중히 모자를 벗고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 느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모두 버티시고 장사 잘하시라는 마음에서였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의 월세는 주변보다 30% 이상 쌌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모든 계약을 정상 시세로 조정하겠습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카페 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 싸게 받아주셔서 늘 감사했습니다. 꽃집 아주머니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이 정도 월세로는 어디서도 장사 못해요. 미용실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바로 한우집 여사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학원 원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건데 다른 세입자들도 여사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미용실 사장이 한 마디 더 했습니다. 건물주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요? 여사장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날 이후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우집 때문에 건물 월세가 다 올랐다더라. 괜히 건물주 건드렸다가 혼났지.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한우집을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손님들도 예전만큼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사장은 가게 안에 앉아서 한숨만 쉬었어요. 장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여사장의 아들 민수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수야, 너희 엄마가 할머니 괴롭혔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집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다던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 민수가 엄마에게 말했지만 여사장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 뒤 저는 관리인 최 씨와 함께 새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세입자들에게 보낼 계약서였어요. 다른 세입자들은 흔쾌히 새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한우집만은 달랐습니다. 여사장이 울상을 지으며 찾아왔어요. 할머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받아들이셨어요. 여사장의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정말 철없는 짓을 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행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어려우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여사장 부부는 말없이 고개만 떨궜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한우집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고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여사장은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월세를 감당하기엔 수입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남편이 다른 일자리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국 여사장은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때까지 저는 여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용히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여사장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다른 세입자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우집에서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사장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지만 한우집 여사장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장사는 계속 어려워지고 아들 민수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사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그 할머니 때문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결국 그녀는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제보를 한 거예요. 건물주 할머니의 갑질을 폭로하고 싶어요. 며칠 뒤 정말로 방송국 취재진이 왔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리포터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사장은 미리 준비한 듯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어요. 폐지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건물주라면서 월세를 2배로 올렸어요.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리포터가 관심을 보이며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세입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카페 주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향하게 하자 그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지금까지 우리한테 정말 싸게 월세를 받아주셨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꽃집 아주머니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 근처 시세의 절반도 안 받으셨거든요. 이 일은 전부 저 한우집 때문에 생긴 거예요. 리포터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바뀌었어요. 학원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건물주 할머니를 거지라고 모욕했어요. 머리채까지 잡았다고요. 미용실 사장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참으셨는지 몰라요. 여사장이 급하게 손을 저으며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리포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정당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제 쪽으로 향했어요. 정말 시세보다 낮은 월세를 받으신 게 맞나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주변 상가 월세 시세표와 저희 계약서예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했고 리포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낮은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저렴하네요. 리포터가 다시 여사장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이미 할 말을 잃었어요. 주변에 모인 주민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송국 취재진은 결국 아무 방송도 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여사장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우집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거든요. 방송국까지 불러서 거짓말하려고 했다더라. 정말 뻔뻔하네.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손님들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열어도 하루 종일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사장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관리인과 함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계약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퇴거 통보. 여사장이 마지막으로 찾아와 애걸했어요. 할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밀린 월세도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여사장의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짐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 뒤, 한우집이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깔끔한 분식집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였어요. 사장 부부는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저를 만나면 항상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동네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을 외모나 상황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여사장 가족은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편이 다른 일을 찾아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해요. 아들 민수도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사람됨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나이가 들고 외모가 초라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야기와 존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역시 그냥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이 건물을 일궈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이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작은 배려와 존중이 모여 우리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